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상장사의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 중 하나로 꼽히는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4곳 중 한 곳은 목표한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주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목표한 자사주 수량뿐만 아니라 총 예정 매입액을 미달한 상장사도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넣었다가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계획보다 금액을 더 들여 자사주 매입을 계획한 대로 마무리한 기업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주 환원을 극대화하려면 자사주 취득에 그치지 말고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올 들어서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5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장을 기록한 이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서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3.76%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런 매도세를 부추기는 것이 보이지 않은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증세 효과를 미미하고 자금 이탈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선박 수요가 지속되면서 신조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9일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신조선가 지수는 189.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8월 대비 9%, 2020년 8월과 비교하면 49% 상승한 규모입니다. 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선박 교체 수요와 친환경 선박 수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IMO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선사들 역시 2050년을 탄소 중립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새내기주의 상장 한 달을 앞두고 보호예수 해제 물량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8월 상장 슈퍼위크 당시 잇따라 증시에 대비했던 종목의 IPO 당시 벤처금융 및 기관 투자자가 설정했던 보호예수 물량 중 일부가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그러나 한 증권가 관계자는 보호예수 해제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면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락업 해제에도 주요 투자자들이 지속 보유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FOMC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베이비 컷이냐 빅컷이냐 설왕설래가 참 많았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빅컷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여전히 남아있지만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이걸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은 선을 좀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안에 50bp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두 번의 FOMC 동안 베이비컷 0.25% 정도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좀 중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달러엔 환율이 140엔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장은 FOMC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오늘 개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국내 시장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일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한 상승세였지만 그 상승폭 자체는 0.13%에 불과했습니다.
HBM 공급 과잉에 따른 이 가격 하락 우려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림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힘입어서 철강금속 업종 강세와 현대차 그리고 증권업 주가 상승이 지수 소폭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지수 살펴보자면은 코스피 지수는 0.13% 오른 2,575선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0.3% 오른 733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이날에 9,723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만 3,450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에 나서면서 지수 소폭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강하게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가 1,34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 모비스 등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9월 중에 밸류업 지수 발표 기대감에 KB금융, 신한지주 등의 주가 또한 상승세를 또 그려냈습니다. FOMC라는 큰 산을 이제 넘겨냈습니다. 하지만 BOJ라는 다시 한 번 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줬고 또 BOJ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 달러엔 환율은 어떻게 변동을 좀 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개장한 이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종목들부터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윈드랑 삼성화재 두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이 지지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동 이후에 보험주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올해 들어서도 또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 공시가 진행되고 난 뒤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CS윈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제가 이제 63,500원 부분에서 잡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63,500원에서 63,500원이 아랫골이 제대로 딱 잡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위치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대선까지 일단 두 달이 남았습니다. 일단 대선까지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63,500원까지 지금 들어 진입하실 경우에는 손절가 우리 진입했던 제가 처음에 진입가 말씀드렸던 63,500원 손절 잡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15분 동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일단은 63,500원짜리가 여기 꼬리 날렸다가 올라온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63,500원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박스를 치면서 이 전고점 매물대를 이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500원 손절 잡고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지금 34만 5천 원에 이제 매수가 드리면서 10% 수익까지 났었는데 제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40만 원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인하였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잠을 조금 설쳤던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예상을 깨고 25bp, 그러니까 0.25%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0.5% 인하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삼성화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의 평가손익이 상승하면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주들 충분히 상승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 관련해서는 아직 솔직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라고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과 충분히 연결을 지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 모멘텀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먼저 리뷰부터 만나봤고요. 9월에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리스 관련주로 CS 윈디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대선 전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도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현대약품, 명문제약, 대명에너지, S바이오메딕스 자리하고 있고요. 연휴를 앞둔 지난주 FMC 눈치 보기까지 더해지면서 정규장은 다소 한산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해리스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TV토론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후보가 2차 토론은 없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해리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는 바이오니아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제 이 HIV,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제 에이즈 진단 키트를 이제 WHO에서 이제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 상한가 상승 나왔기 때문에 한 28,8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스타트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정고점 매물대를 살짝 이제 또 넘어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궤도국 의약품과 관련된 이제 매출 상승,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오늘 제가 이제 시간에서 특징주 뽑은 종목들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약품도 그렇고요. 현대약품도 지지선 잘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지선 잘 받아주고 이제 돌파, 박스권, 정고점 박스권 돌파 한번 나와주고 여기서 흐름상이 이제 박스권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4,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박스권 대응해서 5,10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명문제약도 마찬가지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파동으로 보셔야 돼요. 파동으로 보셔야 돼서 손절가를 조금 더 열어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박스권은 이 자리인데 2,000원, 1,980원짜리거든요. 한 10% 정도 이제 손실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 구간이 조금 커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밑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당겨가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명에너지 이것도 이제 헬스 정책 관련주인데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인데 대명에너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 꼬리 넘어가게 된다면 17,000원짜리 넘어가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돌파 라인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분봉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를 여기서 나오던 박스권은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하면 13,000원 이탈을 안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차적인 지지선은 15,000원, 15,000원 조금 안 되는 14,900원, 14,900원짜리거든요. 14,900원짜리에서 13,000원까지는 손절폭이 좀 있으니까 15,000원, 그러니까 14,900원에서 1차, 그리고 14,000원 부근에서 2차 받아서 충분히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노려보는 매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갔다라는 소식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과연 어떤 섹터가 상승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STO 증권형 토큰과 관련주였죠. 섹터, 그쪽 섹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종목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리를 다시 한번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SM도 마찬가지고요. 핑거 그리고 K옵션 전부 다 이제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인데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재공략하는 관점에서 약간 리뷰 형식으로 들어가자면은 7,500원 손절 잡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매도가까지 목표가치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10,000원 부근까지 한번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SM 보시게 되면은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대응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전에 여기가 2,430원 부근부터 2,950원까지 이 자리까지 충분히 지금 흔들면서 이제 소화하는 위치로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박스권 대응 충분히 가능한 위치고 지금 위치로 놓고 봤을 때도 손익비가 딱 얼추 맞아 떨어지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핑거라는 종목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는 갭상승 띄워놓고 전고점을 터치를 한번 했어요. 터치를 하고 지금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고 지지선을 이제 한번 받을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8,500원, 그러니까 8,460원 조금 밑에 살짝 내려놓고 꼬리까지 봐도 충분히 괜찮은 위치거든요. 꼬리까지 보더라도 손실폭 대비 수익폭까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K옵션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K옵션도 전체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이 다 비슷하죠. 움직임이 비슷한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전고점 한번 터치를 했거든요. 여기서 전고점 터치를 한 부분을 쭉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렇게 전고점 매물을 터치를 했죠. 그리고 지지선 부분이 앞전에 이 지지선 부분 5,100원 부분, 5,100원에서 5,200원 부분이 이제 저항선으로 과거의 지지선이 내려오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윗꼬리를 달면서 소화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 증권 관련주들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진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들 중에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핑거를 좀 선정을 하고 싶은데요. 핑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조금 됐거든요. 한 3년 정도인데, 그 부분에 비해서 지금 파동이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파동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파동 자체가 엄청나게 큰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손실폭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게 매수 가격 하기에도 충분히 진입하기에도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거든요. 진입가는 9,100원 밑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내에서 조금 빠지긴 했으나 어제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상당히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빛을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부분 STO와 NFT와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진입가는 9,100원 밑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1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꼬리까지 놓고 꼬리 금액인 8,460원 손절가 이탈하면은 이제 손절 진행하는 관점에서 박스권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탑픽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핑거인데요. STO 법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 9,100원, 목표가 1,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460원이니까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연휴 동안 있었던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주간 글로벌 시장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1.96%,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업종에 조금 약세한 모습에 1.07% 하락했습니다. WTI는 0.93%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페드가 기준금리를 5.25, 5.5% 현재 이 금리에서 0.5% 인하를 하면서 4.75%에서 5%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B컷 결정으로 초기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으로 그 상승폭 자체를 모두 다 반납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파월의 페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B컷 배경으로 설명을 했고요.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통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태양광 관련주 금리 인하로 강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은행주는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또한 기술주 구글은 상승한 반면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또 하락하면서 엇갈린 종목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이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월 13일자 있었던 이슈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미국 정부가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 태양전지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오르고요. 태양전지와 철강, 알루미늄은
각각 50%, 25%로 인상이 됩니다. 일부 품목은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의 일환이고요. 중국의 무역 관행과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팟 프로2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에어팟 프로2에 보청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iOS 18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경도 그리고 중증도 난청 환자들은 전문 보청기와 유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청력 수준에 맞춰서 소리를 증폭을 하고요. 착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고도 난청 환자에게는 제한적이고요. 국내에서는 보건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애플은 올해 가을부터 100개 이상 국가에서 이 기능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의 공장 노동자들이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40% 인상 요구와 연간 보너스 삭감 문제로 회사와의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주요 항공기 조립 공장 2곳이 문을 닫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보잉은 막대한 손실과 신용도 하락 자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737 맥스 기종 사고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보잉에게 조금 더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과 전기차용 배터리 구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합의 시에 GM은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저가 배터리를 수입 관세 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중국 기술 도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협의 단계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업계 포드의 사례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AI는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 유치와 50억 달러의 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는 약 1,500억 달러로 알려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타이거 글로벌 등이 투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펀딩 자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경쟁력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테무와 쉬인 등에서 이 중국 초저가 온라인 상거래 협의체의 이 상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800달러 미만 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최소 면제 조항을 상향 조정을 해서 이 중국 상품의 범람을 막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업체들의 판매 가격은 약 20% 상승할 예정이고요. 미국 소매업체들과 섬유업계는 이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는 2년 만에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재개합니다. 이 공장은 앞으로 수출용 자동차 생산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포드는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첸나이에서는 현대차, 닛산, 르노 등도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볼보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 감소로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 대형 트럭 수요의 감소와 각국의 이 보조금 폐지가 배경이고요. 볼보는 수요 증가에 맞춰서 생산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IT계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허위 주장을 한 이후에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가 폭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과 시청, 학교 등이 연이어서 위협을 받아서 폐쇄가 됐고요.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프링필드 시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의 선동적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고요.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를 당했지만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용의자는 58세의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입니다. 현장에서는 조준경이 달린 AK-47 소총과 고프로 카메라가 발견이 되면서 암살 시도를 촬영하거나 생중계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되고요. 이를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플랫폼들은 배포하는 AI 콘텐츠를 규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도 AI 콘텐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내년 1월부터 주 5일 출근 체제로 전환합니다. 앤디 제시 CEO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조직 구조를 단순화할 계획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부 직원들의 반발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고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반도체 제조와 설계를 분리해서 독립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요. 외부 자금 조달과 상장까지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공장 건설을 2년간 중단을 하고요.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위는 실적 부진을 타개를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아이폰 16의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들의 선전과 또 AI 기능 부재가 원인으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 16의 첫 주말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이 자동차 생산 회복으로 0.8%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지만 제조업 침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비 가동률은 78%로 소폭 상승했지만 50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부분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동차 그리고 부품 생산은 9.8%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에 소매 매출도 이렇게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의 소매 매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해서 예상치보다는 나았지만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소매 매출은 2.1% 증가를 했지만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 둔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자체가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고요. 분기 배당금도 현재 10% 증액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애플, 알파벳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건정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러시아 국영 매체 계정을 전 세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메타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메타는 18세 미만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안전 기능을 강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계정 설정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앱 사용 시간도 제한이 됩니다. 이는 SNS의 중독성에 대한 비판과 또 소송에 대응한 조치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텝은 차세대 AR 안경 스펙타클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증강현실 기능과 핸드 트래킹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눈앞에 이미지를 투사하고 손 움직임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용으로 우선 제공이 되고요. 월 99달러의 구독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호출기 폭발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헤즈볼라가 보낸 알림으로 위장한 신호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요. 현지 의료 시스템은 현재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번 사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당사자들의 외교적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유엔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은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금값은 25.9%, 은값은 29.3%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은값은 산업 수요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어서 상승폭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 정체로 산업용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펀드를 출범시킵니다.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요. 엔비디아도 참여를 합니다. 투자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AI 인프라 투자 펀드는 미래 인프라 건설과 AI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간 있었던 이슈들 살펴봤고요. 오늘 일정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8월 기존주택 판매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로벌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국내 증시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전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가장 굵직한 이벤트였던 FOMC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금투세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불확실성을 가진 상황 속에서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24일에 민주당은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안 쪽으로 좀 무게를 실었다가 이번에는 유예 쪽으로 좀 무게추를 옮긴 모습입니다. 보완을 원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 대비해서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유예하는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옮긴 것 같습니다. 금요일 장중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합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시장 모두 오후 12시쯤을 기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9,500억 원 넘게 지금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이쪽에서는 1,2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면서 이쪽에선 기관도 같이 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일 순매수 탑5 종목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땐 어느 한 테마로 쫙 묶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좀 눈에 띄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좀 조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일단 외국인은 다시 한번 조선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으로 넘어와서 봤을 때는 반도체 투톱을 의외로 좀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려 아연 지분 경영권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뒤에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는 반도체 투톱을 담아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다음에는 매도 쪽 보겠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투톱을 담아갔는데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뺐고요. 마찬가지로 우선주까지 같이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곧 있으면 어닝 시즌 시작이 될 건데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을 일단은 좀 덜어내는 모습 그리고 최근 좀 담았던 LG 에너지솔루션도 함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있었던 테마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물론 더 굵직한 테마들이 있습니다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움직였던 가벼운 테마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뱅크 관련해서 좀 볼 텐데요. 하반기 IPO 시장에 있어서 최대어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게 K뱅크입니다. 10월에 데뷔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한 종목인데요. 2024년 2년 만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10월 30일에 일정대로 예정이 된다면 10월 30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왕고래 테마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석유 기업 대상으로 2차 로드쇼를 진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이미 1차는 진행을 했고요. 1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로드쇼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일부 기업들은 개발 초기부터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부분도 함께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2차 시추부터는 메이저 기업 투자로 공동 개발할 예정인데 1차 시추가 이제 올해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건 한국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2차 시추부터는 글로벌 메이저에 있는 석유 기업들과 같이 공동으로 시추할 계획이고요. 관련된 기업들로는 GS 글로벌이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리스 테마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부터 금요일장에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TV토론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꽤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연휴 사이에 조사된 결과를 봤을 때는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5% 정도로 TV토론하기 전에는 이 두 후보의 격차가 3%포인트였다가 지금은 6%포인트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쪽에서 2차 토론 안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없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후보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해리스 테마로 엮여있는 대마나 낙태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선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계속 잘 가다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봤을 때는 조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조선주의 주가 변동폭을 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HD 현대중공업이 16%, HD 한국조선해양도 14% 넘게 하락을 했고요. 현대미포도 14%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잘 갔던 조선주가 오히려 한 달 사이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표적인 달러 강세 수혜주입니다. 선박을 잘 만들어서 건조시키고 수출할 때는 이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FOMC B컷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한 추세에 피해를 좀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업 일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를 증권가에서는 지금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신조성가 지수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1선까지 올라갔었던 신조성가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9, 그러니까 얼추 최고치까지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는 일단 2027년부터 8년 사이에 있는 인도 슬롯도 이미 팍팍하게 자리를 다 메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신조성가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외국인 투자자는 9월 들어서 조선주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사이에만 197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신조성가 지수고 두 번째가 후판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후판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판이라고 하면 6mm 이상의 좀 두꺼운 철판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조선주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철강업계에서는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선업계에서는 당연히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서는 매출의 15%를 후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원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업계를 좀 살펴봤을 때는 중국의 철강이 너무 싸게 지금 많이 시장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과는 비슷할 때까지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 상반기에 후판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좀 했는데 원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 협상은 4월에서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7월 말까지 계속해서 팽팽하게 좀 부딪히다 보니까 연장이 된 상황이라서 하반기 가격 협상도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90만 원 초반대에 자리하고 있고요. YOY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후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지 이 부분도 조선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석 이후 가장 뜨거울 주식을 찾아보자면 고려아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역사부터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에 있어서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어서 두 기업을 봤을 때는 자회사, 모회사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영풍은 장씨 일가 그리고 최씨 일가가 함께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근데 좀 세대가 지날수록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풍은 장씨 일가가 그리고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담당을 하면서 각자 기업들이 루트를 타면서 좀 운영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영풍 쪽 당기 순이익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833억 원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333억 원입니다. 영풍 입장에서 봤을 때 고려아연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으니 약간은 배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MBK 파트너스, P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함께 끌어들이게 됩니다. 지금 지분이 33.13% 정도 가지고 있는데 MBK 파트너스랑 같이 힘을 합쳐서 공개 매수를 이야기를 했고 그 지분이 14.6%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치게 되면 47.7%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공개 매수 가격으로 66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미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MBK 파트너스가 제시했던 66만 원보다 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개장한 이후에도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풍 쪽에서 영풍 정밀도 함께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 정밀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한 1.85%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풍 정밀도 같이 손을 뻗으면서 이 1.85%까지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가격이 한 9,000원 선이었는데 공개 매수 가격으로 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 속에 매수세가 좀 몰리게 됐고요. 영풍 정밀도 상한가 금요일 날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고려아연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고려아연 측에 있는 우군들도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고려아연에도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거점인 울산에 있는 정치권들도 함께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이라고 해서 액트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들도 100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지금까지 최씨 일가가 잘 경영해왔고 주주 환원율도 높게 좀 계속 책정하면서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다, 좋은 기업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100기사를 좀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차나 LG, 한화처럼 고려아연을 통해서 비철금속을 받고 있는 기업들 또한 우호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들은 또 어떻게 고려아연을 지지하게 될지 혹은 지지하지 않을지도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OLED를 향한 LCD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중국 대기업이 지금 8.6세대 OLED 관련해서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형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 10조씩 투자를 결정을 과감하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1, 2년 정도 한국 시장 대비해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만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뒤처진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유일하게 LG 디스플레이만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원인을 좀 따져보자면 재무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4분기까지 7개 연속해서 계속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은 광저우에 있는 LCD 공장이 만약에 매각에 성공하게 된다면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OLED를 향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좀 과감하게 내밀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2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원전주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FOMC 빅컷이 결정이 됐습니다. 영란은행 쪽에서는 9월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8월에 이미 인하를 했고 9월에는 동결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부터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입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에서 만나는 가장 특별한 경제 정보, 톡톡한 경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소연 앵커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뉴스 이소연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서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양한 키워드 가운데 오늘은 하이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와의 갈등에 주주들만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간 다툼에 걸그룹 뉴진스까지 참전하면서 하이브 주가가 폭락하자 주주들이 분노를 토해내고 있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하이브 주가는 16만 4천 원입니다. 뉴진스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대표직에 복귀시키라고 요구한 뒤 하이브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12일 4,900원, 13일 5,000원 등 이틀 새에 9,900원이나 빠진 건데요.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죠. 어도어는 하이브 소속 독립 레이블 중 하나로 하이브가 지분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여러 독립 레이블을 만들어 다양한 음악과 콘텐츠를 추구하는 멀티 레이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독립 레이블은 어도어 등 총 11개입니다.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전 대표 간 대립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수족을 잘라내면서 하이브에서 새롭게 보낸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민 전 대표 해임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브는 지난 4월 20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정황을 입수해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과 카톡 자료를 토대로 같은 달 26일 민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요. 또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이사진을 전부 갈아치우려 시도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 손을 들어 주총 해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사들은 교체하는 데 성공하자 이들이 뜻을 모아 결국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겁니다. 연예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선 모두 배신감을 참지 못한 방 의장이 칼을 빼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4세대 걸그룹 중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누려 가치가 높은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어도어의 기업 가치는 약 2조 원으로 평가되는데 사실상 뉴진스가 그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뉴진스가 이를 기회로 전소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면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뉴진스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를 떠나게 되고 패소해도 활동에 여러모로 지장이 갈 테니 뉴진스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급감할 위험이 높고요. 이런 위험이 하이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이브 주가 폭락이 온전히 뉴진스 이탈 위험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하이브 주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이브 주주 A씨는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벌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분개했습니다. 하이브 주주 B씨 역시 주주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한 것이다라고 꼬집었고요.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이브의 자산을 방 의장이 망치고 있다며 하이브 주주들이 방 의장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브의 최근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지난 6거래일간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9월 11일, 12일을 제외하고는 9월 들어서 내내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다양한 아티스트가 음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대형 소속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계열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음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레이블 영역과 레이블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음악에 기반한 공연과 영상 콘텐츠, IP, 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솔루션 영역, 그리고 위버스를 기반으로 하이브의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확장시키는 플랫폼 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실적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405억 원, 영업이익은 50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상회, 영업이익은 크게 하회했습니다. 주력 아티스트의 IP 활동성에 기반한 직접 참여형 매출인 음반과 콘서트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다만 영업이익 하회는 신사업의 초기 비용 상승과 해외 신인 IP 론칭 비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은 4분기부터 내년까지 꾸준한 비중 확대와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의 두 가지 악재는 마무리되는 수순이고 BTS의 완전체와 위버스 구동 모델 도입을 통한 성장의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으며 3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2025년 예상 PER이 21배까지 하락한 현 주가에서는 내년 BTS 완전세를 바라보면서 비중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어 유연타증권도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또한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했지만 밸류에이션 신정 시기를 위버스와 수익화 그리고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2025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유지하고 4분기부터는 주요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실적 성장이 이어져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맑은 전망을 전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후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를 잘 보내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FOMC 일단 B컷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 이런 거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결국엔 고용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했죠. 굿뉴스가 굿뉴스일 때가 있고 배드뉴스가 굿뉴스일 때도 있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B컷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일단 조금은 더 지표를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FOMC와 조금은 이제 거리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엔비디아 방향성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B컷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죠. 만약에 조금 더 과감하게 내려준다라고 하면 B컷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이미 2주 전부터 우리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지를 하고 있던 상태였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FOMC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반도체 IT에 붙어줘야 될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과감한 어떤 대응을 좀 해서 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FOMC보다는 엔비디아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내용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용 지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를 우리 반도체들이 좀 따라갈지도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와서 반도체 투톱을 살짝 좀 이야기를 하자면 프랑스 투자은행 쪽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고 우리 쉬는 동안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무려 2단계나 내렸고 TP도 54%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기사를 보면 삼성이랑 SK하이닉스 3분기 매출 막 최대 실적 달성할 거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에 좀 시선을 두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굉장히 셈법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연휴 내내 반도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가 아니면 지금은 몸을 사려 할 때인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투자는 언제 하는 게 맞냐면 마음이 좀 불편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그 시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했으니까 V자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금의 불편함을 좀 이겨내면서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값을 좀 낼 수 있다. 결과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참 외국계 리포트, 외국계 증권가 못 됐죠.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평가할 때 좋다 해놓고선 매도를 하거나 안 좋다 해놓고 나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또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리포트에 따라서 뭐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올지라도 저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롱 포지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만약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의 위치를 보면 고점이 아닙니다.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의 부담이 저는 적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공격적인 비중 확대는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저는 여전히 매수 혹은 홀딩 의견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숫자죠. 다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차라리 움직일 때 움직일 거라면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게 보다 현명한 어떤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모아가보자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난 이후까지 좀 체크해 보시고 전략을 좀 더 꼼꼼하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B컷 나왔고 이제 내일 BOJ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 한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디까지 세워야 될까요? 사실 오늘과 내일이 참 뭔가 대응을 하기가
우리가 빡빡한 일정들이 많아요. FOMC 일단 끝났죠. 그런데 BOJ가 남아있고 내일은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고 하는 맞네요. 이벤트가 있어요. 또 이 사이에 우리는 추석 연휴를 좀 보내고 왔다 보니 아마 다른 나라, 다른 글로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초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사실 대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선은 뭐 엔캐리에 대한 부담, 걱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은 좀 넘었네요. 5일. 그렇죠. 8월 5일이니까 8월 달에 참 지수가 그렇게까지 또 빠질 수 있나? 라고 할 만큼의 어떤 공포감을 좀 느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엔캐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번 하락을 통해서 이번 변동성을 통해서 엔캐리 자금 다수가 청산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그때 당시에 큰 변동성만큼의 흐름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BOJ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에 만약 수급이 오히려 저가 매수를 이용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9월달 월봉 기준으로 아무리 이제 9월달 안 좋다 평가를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이 또 만들어질 때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나마 좀 피신해 있을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방어주 해치성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 종목군들을 트레이딩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 포트의 종목군들의 손실을 커버한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방법은 하나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밸류 부담이 적고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섹터와 종목군을 새롭게 편입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기준으로 지난주 제가 이제 추석 연휴 가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력기기 쪽을 계속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센티멘탈 여전히 지금 부담스럽지만 전력기기만큼은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특히나 지난주에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중, 대, 소 모든 이제 변압기 자체가 단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BOJ,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런 대내 이벤트로 이쪽 섹터 혹은 이쪽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쪽에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저점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모든 악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과거를 통해 봤었을 때 실적도 실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가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곧 있으면 어닝 시즌 시작될 거기 때문에 실적 잘 지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새로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일단 금요일 시간 외에서는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해리스 트레이드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이 사이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가상화폐, 대마, 방산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비중 조절이나 포트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저는 뚜렷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상화폐에 관심 있으시면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으로? 가서 네.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말 사이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불이 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주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데 시초의 갭상승 이후에 좀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마 관련한 뉴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여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시고요. 테마는 테마대로 시초에 유연하게 좀 대응하는 전략을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는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테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이제 연휴 시작하기 전에 현대차 호재가 있었습니다. GM하고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 MOU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뉴스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궁금하고 부품단이 조금 더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파트너사를 얻었기 때문에 부품단이 조금 더 크게 움직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 바라볼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자, 부품사 기준으로 보면 완성차 라인업 하나를 더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라이벌이 또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계속
가장 강점을 지금 보이고 있는 쪽이 뭐냐? 북미 시장 쪽에서의 하이브리드였거든요. 근데 만약 GM이 여기서 이제 또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델이 많아지게 되면 과연 이게 현대차, 기아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부품사에게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MOU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볼 뉴스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들의 인도 IPO 관련한 이슈가 한 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 화신,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밸류 부담이 적은 구간에서의 접근은 당연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동차 살 때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자동차주 혹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완성차 굉장히 좋게 보나 수익률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는 당연히 부품주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라이벌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인도 IPO라는 한 발 남아있는 상황이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면 오토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매크로적인 호재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사이에는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가지고 반도체 투톱 두고 일단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외국 IB 쪽에서는 마이크론 매도 광고 이야기 나왔고, SK하이닉스는 TP도 하향이 좀 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장한 이후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9월 19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바로 지난 거래 우리 시장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지만 다만 그 상승폭 자체는 크지만은 않았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자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0.13%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이 매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떨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정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둘 다 0.7%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94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2,6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0.71% 상승 출발하면서 738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등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거래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에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그 여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0.31%, 4.91%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 증권가에서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파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일단은 IAA 2024에 참여를 하면서 삼성 SDI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현재 2%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191억 원 규모의 CMO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현재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8%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24만 6천 원 선을 향해 이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국내에서 생산된 이 하이브리드 차가 수출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첫 번째로 들려왔고요. 더불어서 수소를 연료로 쓰는 슈퍼카가 세계 최초로 나올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 있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2.97%,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5위까지의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9월 23일에 이 알테오젠의 주요 제품인 키트로다 SC 임상 3상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알테오젠에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때까지의 주가 추이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다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1%, 그리고 엔캠은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개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부분 종목들은 상승불을 켜냈지만 대부분의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하락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자기술 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0.62% 여전히 하락세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불과 개장까지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4%대였지만 현재 5.65% 하락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YC도 0.97% 하락하면서 1%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섹터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85% 크게 상승하면서 좀 상반된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 쪽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섹터 내에서는 대부분은 상승불을 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은 0.97%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1.93%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 현재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3.37% 굉장히 강한 폭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CS윈드 대표적인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에서 50%를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현재 해리스 관련주들에게는 좀 훈풍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4.73% 강한 상승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4.42% 하락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95,000원 단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0.77% 소폭이지만 상승세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2.33%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여전히 지금 현재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0.9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기술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개별주들의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대부분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0.16% 상승불 켜고 있고요. 이 렉나자의 미국의 이 리브리반트와 함께 투여하는 치료가 폐암 환자의 내성을 억제하는 데 연구가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현재 에스모 2024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지만 지금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으로 강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은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3.72% 그리고 HLB도 지금 0.7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게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5% 현재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46%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펩트론은 현재 4.16%, 이 섹터 내에서는 좀 깊은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들,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섹터는 모두 다 강하게 상승불 켜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1.19% 올라왔고요. 현대차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2.32% 올라오고 있습니다. LG전자 3.45%로 현재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0.38% 이렇게 상승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건설주들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1에서 0.16%대 강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금융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밸류업 관련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금융업입니다. 바로 지난 거래일에도 보험,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등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주가 상승 자체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늘도 KB금융지주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37%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1.36% 시원한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0.18% 강보합권이지만 그래도 상승불 자체는 켜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0.35%, 보험 그리고 지주사, 금융 모두 다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2.64%고요. BNK도 0.41%, 인터넷뱅크도 현재 상승불 켜고 있네요. 1.17%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섹터 내에서도 현재 좀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3.77% 꽤나 큰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상의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0.15%,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1.42%의 하락폭 그려내면서 현재 보험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봤을 때도 상승불 모두 다 켜고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아까와 이어서 계속해서 현재 0.52%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도 강보합권이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1.53%,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큰 폭으로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3.76%, 꽤나 깊은 낙폭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운 상승세 강하게 현재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도 1.25%의 상승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송 배달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하게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0.2%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현재 연출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1.13%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0.78% 상승하면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11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코스피는 0.13%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571선 현재 지나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현재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737선까지 올라오면서 여전히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마이너스권 매도 우위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이 소폭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덜어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과는 좀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이 일단 장 초반에는 담아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대마 관련해서도 움직임 좀 보이고 있고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도 오늘 오랜만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펀더가 확실한 쪽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영풍과 현재 지분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 다툼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0.45%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영풍은 지금 현재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랑 같이 지금 힘을 합쳐서 고려아연 쪽에 지분 가져오겠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50만 1,000원까지 지금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현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풍 정밀 또한 영풍이
삼성이랑 MBK 파트너스가 같이 공개 매수 이야기한 종목입니다. 15,83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이 2만 원입니다. 더 올라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될 텐데 일단 현재 기준 오늘 시장 안에서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하반기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한 달 잠시 쉬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건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3.6%, HD 현대중공업도 2.6%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조선주 잠시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신조성가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후판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조선주에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항만 쪽에서 10월 1일에 파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조선주 일단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파업에 대한 영향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변동성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저는 비중을 더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선 사이클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신조성가에 대한 상승, 여전히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조성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중고성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배가 없어서 못 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 높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주 잔고입니다. HD 한국조선이라든지 아무래도 HD 현대미포조선 모두 다 슬롯이 최소 2년에서 길게는 4년치의 어떤 물량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 사이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의 마이너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빈자리를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잘 채워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가 7% 빠지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올해 1월달, 2월달 기준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3% 빠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우는 금융, 은행, 보험 이쪽이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잘 잡혀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오늘 장 후반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더 높여봐도 괜찮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면 바이넥스, ST팜과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의 실적 기준으로 쉬어갔던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항만에 대해서 파업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때 좀 변동성이 나타나면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신조성과 잘 가고 있고 후판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주에게는 계속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긍정적인 포인트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봤을 땐 출발은 플러스권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권, 약보합 수준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물론 모건 스탠리의 TP 하향 조정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7.8% 하락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2.3% 하락을 하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15만 원 선이 붕괴될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좀 롱 포지션을 좀 취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8월 5일 우리가 또 공포를 블랙 느꼈던 먼데이였던, 네. 그 블랙 먼데이 때 어떤 저점을 깨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지금 저점은 이미 장중에 한번 좀 깼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오후장까지 쭉 밀린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하반기 때도 유효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높아진 눈높이가 높아진 이런 실적 기대치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을 좀 맞춰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셔서 뭔가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제 수익률을 바란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이 조금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통 반대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겠어라고 했는데 이제 고점에 다다르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항상 이제 하락을 맞고는 하시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국내에서 이런 대표적인 이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이제 사이클이 돌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줄 때 공포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워낙에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리포트 관련해서 좀 하향 조정을 때리는 곳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가 이제 또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인데 물론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치가 이제 좀 하향 조정됐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모아가시기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이제 주도 섹터가 좀 바이오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급이 더 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5만 원대를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느냐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블랙 먼데이에 대한 저점을 다시 한번 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이제 하락까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모아 가신다,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이제 하락이 오면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모아 가시기 좋은 자리지만 뭔가 이런 V자 반등을 바라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를 단기로 하는지 장기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자리도 괜찮은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다만 V자 반등을 노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아이폰 16 기사가 좀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보면 사전 예약자 수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기사를 보니까 사실 막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큼의 수치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이폰 15 대비해서도 좀 미비하다라는 기사들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 관련 부품주 좀 살펴보니까 LG 이노텍이 4% 넘게 떨어지고 BH도 지금 6.6%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부품주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지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최선의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아이폰 관련주도 지금 저는 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폰 16이 저도 이제 예상치만큼 뭔가 그렇게 좀 혁신적이지는 좀 않다라고 느꼈는데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이폰 16의 어떠한 그런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AI가 얼마나 좀 혁신적으로 반영이 됐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조금 실망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컸던 만큼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이폰 16이 앞으로 차세대 이제 AI 관련 이런 이제 디바이스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 부품주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 15에 비해서 지금 사전 판매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제 그 다음 모델 출
출시가 15보다는 또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에 대한 격차를 좀 두고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금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관련 부품주들 보면은 뭐 LG 이노텍 그리고 OLED 관련주인 디스플레이, 뭐 BH 이런 관련주들 보면은 이번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어떠한 모듈 그리고 부품을 생산을 함으로써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은 좀 당연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3, 4분기 실적이 당연히 상반기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 빠질 일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하락분에 대한 반영은 결국에 아이폰 16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어떤 실망 매물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이런 게 펀더멘털 자체가 좀 훼손이 된 것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한 신문사에서 기사 나온 거 보면 증권사도 매수 추천하고 있고 잭팟을 예고한 세계 1등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영풍, 금양,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CS-윈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CS-윈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 정치 이슈랑 굳이 엮지 않아도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서 좀 엮여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확대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지금 중요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을 필두로 해서 북미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풍력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력은 계속해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원전으로 채우기도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풍력 시장이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또 탄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환경 오염은 지속적으로 지금 가속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이 친환경 부분은 더디지만 천천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사실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풍력 관련주들이 또 이제 과대 낙폭을 상당히 좀 많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해상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연평균 한 20%대 고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기가와트 시장 규모가 30년대까지는 이제 293기가와트까지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달에도 정부에서 또 이제 해상풍력 입찰을 또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CS-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이런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타워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해상 풍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중량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밑을 버텨줄 수 있는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블라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하부 구조물 쪽에서도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지금 2분기 실적으로도 좀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타워 쪽 그리고 하부 구조물 쪽에서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CS-윈드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같이 이제 그 SK 오션 플랜트도 하부 구조물 시장에 지금 진출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CS-윈드 살펴봤습니다.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에 엮여 있긴 합니다만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분기에 예상외로 너무 깜짝 실적을 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FOMC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명에너지, S바이오메딕스, 바이넥스, 알테오젠, 에코엔드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바이넥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DMO 쪽, 특히 이제 그 생물보안법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반도체는 안 가고 있는데 그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쪽이 대부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바이넥스 역시도 이제 관련 이제 CDMO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내부가 할 만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원 쪽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상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관련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연코 여기서 가장 큰 캐파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중소형단에서는 뭐 과거에서부터 말씀드렸던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와 같은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캐파 자체는 대형주 쪽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소형단도 만만치 않게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완제품이 아니라 임상 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글로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상 쪽을 주로 CDMO를 맡고 있는 이 중소형주들의 당장의 어떤 수혜가 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바이넥스가 이제 ST팜보다는 훨씬 더 좀 상승폭이 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고점이죠. 25,450원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고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연말까지 좀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주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DMO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반도체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삼바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뭐 일단 황제주 넘어서서 104만 원까지 지금 터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CDMO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삼바가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넥스나 ST팜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세 가지 테마 함께 보실 거고요. 첫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가 약하면서 제약 바이오가 방어를 해주면서 그중에서도 유전자 치료제가 상단에 좀 자리하고 있고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2차 TV 토론 안 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후보에게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마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낙태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 셀 쪽도 강세 보이고 있고 신재생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전선이나 전력 설비도 오랜만에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뭐 조정과 상승을 반복해 오다가 오늘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일진전기랑 LCD 현대일렉트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압기 쪽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초고압 변압기가 지금 10일 동안만 따졌을 때 YY 대비해서 160% 넘게 상승하는 아주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숫자는 잘 찍히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계속해서 바이오 쪽인 유전자 치료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CDMO,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뭐 항암제 플랫폼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계시는데 사실 유전자 치료제 쪽도 지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바이오도 사실상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뭔가 접근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적었던 이런 유전자 치료제 쪽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쪽도 이제 연평균 한 17%대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RNA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제 좀 siRNA 같은 경우에 또 이제 RNA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제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RNA 치료제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런 유전자
유전자 발현을 좀 조절을 하지만 이제 siRNA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타겟을 해서 발현 조절을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희귀암이라든지 이런 난치병 치료제에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iRNA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siRNA 관련해서 특히 이제 탈모 치료제 쪽으로 원천 기술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이제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올해 안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 상황을 보면은 이 결과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siRNA 관련해가지고 뭐 FDA 허가받은 기업들도 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올릭스라는 이제 이 기업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삭센다, 위고비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GLP-1 계열로 대부분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도 이제 siRNA 관련해서 기술을 좀 접목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독자적인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 대비해서 그 이제 RNA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은 두 기업과 이제 주가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부담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는 올릭스보다는 좀 바이오니아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올릭스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니아 쪽에서 좀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그 폐섬유화증 치료제를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올릭스에서 하고 있는 탈모 치료제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콩팥 관련해서 이런 치료제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다각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또 탈모 화장품을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부분인 게 결국에 이제 이 탈모 화장품이 이제 출시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3, 4분기부터 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제약 바이오가 방어를 해주고 있고 오늘 그중에서도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siRNA라고 해서 타겟을 딱 해서 치료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치병 사용에 좋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장주로는 올릭스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뒤로 바이오니아가 쫓아서 가고 있으니까 하반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세진중공업부터 함께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조선주들 함께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조선주는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 좀 잘 가다가 한 달 동안 좀 주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도 HD 한국조선해양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는 신조선가가 잘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고치 근접해가는 상황입니다. 신조선가가 잘 가면 당연히 중고선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선박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후판 가격도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상반기 가격을 협상하는 게 한 4월이나 5월쯤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했는데 7월 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제 가격 관련해서 협상을 하려면 기존에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조금 더 뒤로 밀려서 협상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는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조할 때 있어서 당연히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매크로적인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진중공업 0.13%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7,5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시8의 오민 전문가님의 우리 탑픽 종목이었던 핀거 살펴볼 텐데요. STO 법제화가 다시 한번 논의가 재개되게 된다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은 2.96% 하락하면서 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가는 1,1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8,46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슬희 팀장과 함께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를 좀 살펴봤습니다. siRNA라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타겟팅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치병 같은데 이용하기에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릭스가 3.6% 상승하고 있고 가장 탑픽 종목 그리고 대장주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바이오니아고요. 3.19%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탈모 치료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상승 개장했고요. 지금 이 섹터에서는 유전자 치료제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